자, 박병준 매니저가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번에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긴 자세한 설명은 제가 또 오늘 4시 무료 방송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연준 의원들의 점도표를 보니까 올해 6회 한다는 것은 올해 연준 회의가 열 때마다 계속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3회를 한다 그랬고요. 또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멘트가 있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양적 긴축을 하겠다. 이 양적 긴축이라는 말은 돈을 밑장 빼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건 돈을 공급하지 않는 건데 양적 긴축은 이제 연준이 드디어 돈을 밑장을 뺀다는 겁니다. 단순 금리 인상을 떠나서 돈을 이렇게 하나씩 벽돌을 밑장 빼는 것처럼 빼낸다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과거에 미 연준이 이렇게 강도 높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또 양적 긴축이 들어갔을 때의 과거의 중시의 반응을 보면 일시적으로는 안도랠리가 올 수가 있겠지만 거기서 약간 좀 오르다가 그다음부터 또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시장이 빠지더라. 그러한 것들은 자세한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 4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을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100% 가까이 수익이 난 것 같아요. 전체 아직 100%는 아닌데 오늘 갖고 있는 종목들 리뷰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혼종합개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혼종합개발. 자, 신혼종합개발을 보면은 자, 이 종목도 지금 요 부분에서 제가 1,400원에 매수를 했었죠. 1,400원 매수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개발하겠는데 이제 이 종목은 여기 앞에 있는 매물대를 한번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돌파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애기봉을 하나 만든 거죠. 애기봉. 자, 이런 것을 애기봉이라 합니다.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 앞에 있는 한번 매물을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애기봉을 만들어 가지고 애기봉을 만든 후에 살짝 눌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하는 그런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250만 호의 건설은 윤석열 정부가 민간을 위주로 하기로 국민들한테 공약을 했거든요. 공약을 했다는 것은 그거를 실천을 해야 되겠죠. 실천을. 물론 뭐 실천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실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런 중소형 건설주의 랠리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참고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건설주들을 보면은요. 이제 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 돼 있어요. 너무나 저평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자기 순 자산 가치 대비 절반도 안 되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익도 꾸준히 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익이 꾸준히 난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했을 때는 이렇게 저평가 되면서도 성장성 있는 회사들이 오르게 되는 거죠. 건설주들이 아마 물 만나 물고기가 앞으로 2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제 추격 매수 구간은 아니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이 지금 올라가려고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지금 상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자, 부강약품도 지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자, 잠시만요. 가격이 나타나지가 않는데 자,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가격이 나타나지 않는데 다른 걸로 제가 보겠습니다. 다른 걸로 보면은요. 자, 부강약품을 자, 보겠습니다. 자, 부강약품도 지금 현재 자, 잠시만요. 네. 자, 부강약품 이제 화면 나오군요. 화면 나오는데요. 자,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부강약품도 지금 최근 가격이 자, 주춤하고 있지만 또 재차 상승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해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는 무난히 달성할 것 같고요. 특히 요 자리죠. 2월 22일 날 거기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때 부강약품이 OCI한테 지분을 인도하겠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지분이 인도가 되면서 여기 일단은 꼬리 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단 종목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그 위더스 제약이죠.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요. 자,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도 어제 음봉으로서 매물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양봉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어제 요 음봉이 매물 소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들고 왔던 종목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무상증자를 굉장히 세게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인데 가격은 32,700원이고요. 그리고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주간으로 한번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 드릴게요. 자, 주간 그래프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 자리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 양봉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양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증자가 발표하고 나서 바로 어제 그냥 그 발표하자마자 바로 상한가를 쳤거든요. 그렇다면 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 종목을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자료 보실까요? 자, 랩지노믹스입니다. 자, 랩지노믹스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먼저 이 회사의 실적을 볼까요? 실적을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참고로 자본금이 57억입니다. 57억이면 굉장히 자본금이 적습니다. 57억대밖에 안 되는 그 자본금이 있는 회사가 자, 보시면은 작년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549억을 냈어요. 자, 이유는 코로나 진단키트하고 검사 장비를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적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요. 자본금이 57억이에요. 자, 그리고 순이익도 427억을 냈어요. 자, 그랬던 회사가 참고로 이거는 2020년이고 요거 2021년입니다. 자, 그다음에 2021년에는 순이익이 861억을 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금 대비 13배의 순이익을 낸 겁니다. 대단한 이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1,040억을 냈는데, 자, 그러면 보통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면 성장주 같은 경우는 자기 영업이익의 시가총액이 한 10배 정도 적정가를 주면 1조 정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861억이니까 여기 10배 정도의 시가총액을 주게 되면 적정 시가총액은 8,600억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유감스럽게도 3,300억대를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저평가됐어요. 그러면 저평가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코로나 진단키트가 이제는 뭐 앞으로 3, 4년 후에는 코로나가 없어질 텐데 이것도 이제 판매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고로 실적이 앞으로는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을 시장에 미리 선반영 같아요. 하지만 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회사가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자본금이 57억인데 순이익이 861억을 내니까 무상증자를 해야 되겠다. 자, 공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상증자를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2년간에 걸쳐가지고 무려 순이익이 1,300억을 냈거든요. 그러면 회사의 잉여 자금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상증자 했냐면 한 주를 갖고 있으면 두 주를 주겠다.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내가 한 주를 갖고 있으면 두 주를 주겠다. 대단한 거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년간에 걸쳐가지고 순이익을 1,300억을 냈으니까 회사 잉여자금이 흘러넘치잖아요. 근데 자본금이 57억이니까 무상증자를 해도 돈이 남아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상증자 두 주를 준다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일정을 보면은 4월 1일 날 요 배정 기준일이 4월 1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받으면 그 무상 주식을 4월 25일 날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자, 달력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달력 보시겠습니다. 자, 요 날, 여기가 지금 3월 달이거든요. 요가 4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요 날, 3월 30일 날 이 주식을 시간 외까지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한 주를 갖고 있으면 두 주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요 31일 날 두 주를 받은 것에 대한
권리락이라고 내가 받을 권리에 대해서 주가가 빠지는 게 권리락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2배가 더 빠지게 되겠죠. 왜? 한 주를 받으면 한 주 갖고 있으면 2주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정이 있는데 제가 보건대 매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너무나 잘 벌어요. 무상증자를 2배를 해서 자본금 여기서 이제 2배 이상 더 늘어나더라도 주가는 매력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제가 보니까 3, 4년은 더 가지 않을까. 진단키트는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놓고 봤을 때 무상증자에 받을 매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면서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연일 급등하는 코로나 확진자 지금 뭐 제가 60만 대에 네.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곧 한 200만 대 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는 결국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코로나 진단키트의 수요 증가로 네. 이어질 것인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요. 대략 정점에 가까웠다고 네, 하니까 네, 네. 지금 중국에서 막 그 선전시를 네, 네, 네. 포함해 상해를 뭐 봉쇄하는 이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진단키트 많이 팔려면 또 중국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될 건데 중국에 대한 것까지도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요새 중국 그 중국 선전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IT를 제조하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거기를 폐쇄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확산 속도가 굉장히 전파력이 높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찌 보면 유감스럽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중국도 쉽게 잡지는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경우도 쉽게 수그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회사들의 실적은 앞으로 3, 4년은 계속 꾸준하게 일정하게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놓고 봤을 때 이 회사의 무상증자 현재 가격대는 매력이 상당히 크다. 더군다나 2년간의 순이익을 1,300을 낼 정도인데 그렇다면 지금 무상증자 2주를 주더라도 싼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 종목의 1차 목표가는 제가 4만 원 하면서 승부수를 던져보고 그다음 2차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7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